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다들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없고 나쁜 시어머니와 아주 극악한 시어머니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속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 5년 정도 동안 집이 없이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셔서 아들 집을 해주실 상황이 안 되셨고, 우리 친정에서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대체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먼저 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들이 제 공장을 상속받는다면 어떨까요? 거기서 쑥자랑해도 돼요? 우리 역시 집을 따로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러니 어디에 애들이 지낼 곳이 있으면 우리도 다행이죠. 지금은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않으시고 그냥 무심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 입장을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는 아들이 무얼 해도 못 보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랬겠지요. 어딘가에 우리가 살 곳이 생겼다니 좋아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받아들였고 우리는 곧 바쁘게 움직여서 친정아빠의 공장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본래 아빠는 계속 해오셨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직업으로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평소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간단한 것은 혼자서 뚝딱 고치기도 하고 아빠로부터 가구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이를 남편이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나는 남자지만 진짜 연장이나 기계 같은 건 하나도 못하지만 그는 확실히 피를 속이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건지 집 조명부터 자신이 다 해내고 폼으로 처리된 가구들도 다 고쳐서 우리 집에 예쁘게 배치해요. 누구든 그냥 공장 한쪽에 있는 숙식 공간인 줄 알 것 같아요. 사실 난 신혼에 대한 관심 없어. 그래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지고 고치며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진짜 피는 못 속이겠어요. 당신도 잘 따라와 주니 고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엉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말해 일 관련해서는 저에게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들 자신 불려준다지만 나는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러기 싫었거든요. 근데 수연이 너한테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결혼하고 좀 지나서 폐업을 할 생각을 하셨거든요. 아빠 그때 여기 해외 대형 가구 매장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죽지 말고 일단 하던 대로 하고 배울 건 배워서 빨리빨리 쫓아가는 게 맞다고 했지? 나도 대학 때 어학연수로 해외에 갔다 와서 거기 가구도 써봤어서 감을 잡았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을 일궈온 가구 공장 옆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해외 대형 가구 매장이 생기자 그냥 고생 좀 한다고 하셨나 봐요. 해외 사업장이 들어와 버리니 매일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이뤄 취침하기 어려웠어요. 당시에 우리 둘이 신혼초에 있었고 남편까지 일이 점차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였는데 마침내 말은 우리 아들의 브렉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약간 떨떠름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께서 예멘 아빠 공장을 그냥 팔아버리라고 제안하셨어요. 거기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모르겠었지만 민식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곳은 대형마트만큼 유명한 가구 공장이라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여 괜히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팔아서 신혼집이나 좋은 것이라도 해주라고 하셨어요. 신혼집이라면 저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해야 할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는 저희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어머니의 반응에 많이 속상했지만 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겼어요. 저는 나름대로 꼼꼼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와 겹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파악하여 어떻게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진짜 새로운 일련의 상담도 받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매출을 지켜내면서 심지어 조금씩 오르기까지 해서 남편도 놀랐어요. 이야기가 조금 미안한데 저희 가구 매장과 상대로 우리 공장이 버틸지 상상도 못했어요.
대박이었다. 당신 덕분에 공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기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타격이 아닌 단순한 해프닝이 우리 공장을 새롭게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준 것을 이용하여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여유돈이 살짝 생겼고 아빠는 크게 결심하여 수연이랑 김서방은 이제 그만 나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공간은 작업실 및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이 근방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많은 편인데 정말 돼요? 아버지는 사실 저도 5년 가까이 많이 도와주신 분이시지만 이 상황에서 크게 도와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출을 받아 부담 없이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얼마 빌려주셨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토랑 같이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시 어머니도 새 집들이에 오셔서 꽤 놀라셨어요. 확실히 공장 근처라 그런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집을 저렇게 싸게 샀냐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집을 샀던 게 아니라 전세로 빌린 거예요. 어머니와 저희도 열심히 모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같이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은행과 함께 대출받아 구매한 아파트인데 20평 남짓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와 가구는 모두 아빠의 도움으로 더 넓어 보입니다. 저희 집은 여러 면에서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잠깐 방송에서 취재도 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내부를 멋지게 꾸민 찬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예쁜 신혼집에서는 우리도 이제 조용히 아기를 낳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니 이때까지의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신의심만 생기면 우리 부부가 함께 꿈꿔온 목표를 이룰 수로서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삶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달라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제어요. 잘 된 거다. 오늘 수연이한테 도시락까지 가져왔는데 오빠도 바쁘겠는데 준비한 거야? 회사 직원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저녁에마다 꽃과 간식도 가져오는 남친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 실제로 남편이 신혼 시절에 미래를 꿈꿨고 열심히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 또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는데 그동안 참았던 걸까요? 엄마가 요실금 수술을 하려 하니 우리 집에 올라와서 잤다가 가도 돼? 아들 집이니까 당연히 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봐도 그렇겠지요. 생각해줬어. 언제쯤 나 주무시고 가는데 그건 나랑 얘기해서 우리 둘 다 공장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챙기지. 엄마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겠지. 왜 설마 안 돼. 그동안 우리가 공장 한켠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도 아들과 며느리 역할도 해야지. 아니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하잖아. 나랑 전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야. 저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잖아. 남편은 여기서 묘하게 짜증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수연아, 엄마가 아프다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곤 늦둥이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 노인이야. 게다가 이제 우리는 엄마를 따로 모실 공간도 있다고. 그럼 가끔 오셔서 주무시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일일이 따져야 되죠? 아니요. 내 의견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에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 남편은 어딘가 벽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면서도 뭔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 어머니는 결국 우리 집에 오셨고 심지어 제가 병원에도 같이 모셨는데요. 너무 웃긴 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웃긴 일이냐면 어머니가 온갖 호들갑은 다 거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봐줄 사람도 없고 이런 수술한다고 해도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어머니가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하잖아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된다니까 무리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집으로 뭐 쳐다볼까요? 어머니는 우리 막둥이에 와서 좀 다니다 가겠다는데 그럼 벌써요? 수술을 받지 않고는 못 참는 거야? 방광이 터지다 못해 끝이 나는 것처럼 아주 불편한데 너는 어른을 공경해야 할 줄 모르고 무례해.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냐? 아, 여보세요.
엄마가 계시다면 가게 해드릴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생긴 일로 인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던 것만큼 쓸데없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아온 것은 어떻게 하고 남길래요?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로 취급하고 있고 남편도 얼마나 애전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나 힘들게 안았고 힘들게 낳아서 결혼하고 12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다. 근데 내가 생긴 거야? 엄마 입장에선 내가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 민식이도 그때 동네 알고 지내던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야. 보통 귀하게 생긴 애가 아니라니까. 내가 민식이 얻은 거 보고 다른데 못나는 여자들도 희망을 가졌어. 이런 말들을 주구장창 해대면서 이 기간에는 남편도 툭하면 자기 엄마가 집에 있다고 멋대로 외근을 가던지 일찍 퇴근을 해버렸어요.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자잘하게 심해졌고 그래서 가시고 나니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때 일주일에 시간이 좋으셨는지 계속 오시겠다고 고언하다가 어머니. 근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어머니가 오시면 잘 맞이하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아들의 얼굴이나 보고 귤을 까먹고 가겠다는데 얼굴만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야 한다고 하니 이러면 정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르게 친정 아버지한테 시댁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집안에 좋은 대접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철판을 깔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도 싫지만 남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서방이 그렇다면 아들이 중재를 잘해야 부인과 어머니 관계가 좋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제 와서 엄마, 부인 둘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쉽지. 그런 걸로 부인이 쉽다고 생각해? 안 그렇잖아. 생까지 이렇게 생겨서 진짜 별의미를 찾기도 어렵겠네요. 아빠도 나는 모습을 다 보니 꽤 화가 났다. 공장 매출도 올라가고 우리 형편도 꽤 나섰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하다가도 제가 어머니를 받으려고 눈치를 보니 이런 모습들로 조금씩 눈치를 챈 거예요. 남편은 공장에서 여전히 같이 일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계산기를 들이더라도 보니까 처가에서 물려받은 애들은 보통 몇 대 몇 비율로 하더라도 나도 이제 급여 개념 말고 그 외에 가북 같은 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잖아. 내 신분이 얼마나 위기를 넘겼다 해도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바랄 만한 대형 기업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당신이 얘기하는 바를 이해했어요. 제가 잘 말했단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저는 기업이 아니라서 적당히 살림을 돌보며 며느리 도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써야 해요. 엄마께서 이번에 종양이 생겼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당시 어머니가 대장 검진을 받으러 가셨을 때 작은 종이 몇 장이 있다고 했어요. 검진을 준비할 때는 제가 함께 갔지만 그 당일만은 제가 일하느라 못 갔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큰 병자처럼 다루며 저를 책망하지만 우리 엄마는 진짜 아버지에게 잘 대해줬어요. 두 분이 잘 지낸 모습을 보고 그러니 당신도 어머니를 잘 챙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이 당신을 대해준 것이에요. 어머니를 도와주어 신혼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준 것도 기억하시나요? 아빠에게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못지않게 나도 우리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귀한 딸이에요. 제가 장인어른에게 무엇이든 도와드리지 못하면 비타민 음료나 영양제를 구매해서 드려요. 저는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더 있어서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말했듯이 음료와 영양제는 공장에서 일한 때 그렇던 것만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나 제가 모르는 건가요? 그러나 이런 작은 불씨를 무시하고 지나간 결과가 더 기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만 부족한 것 같네요.
어머니님인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수연아, 아침마다 민식이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혼자 자취하는데도 뭐든 다 할 줄 안다면 그냥 냅두기만 해도 괜찮겠죠. 놔두면 안 돼. 아무리 너도 일한다 해도 남자가 하는 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잘못하면 입히고 잘해야지. 저번에 나가는 날 평원을 가던 중에 내가 따라오는 걸 보니까 셔츠도 다 구겨졌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저도 자주 야근하고 우리 둘 다 꾸며 입고 있을 때 일을 못할 때도 많아. 자꾸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안 돼? 몇 번이고 말했냐? 민색이가 어떤 아들인지 그날 뺏어 봤는데 너네는 먹는 것도 엄부이고 뭐가 없더라. 민식이도 전화해서 자기가 아주 쭉쭉 마른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이 사람이 자꾸 전화해 오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거라서요. 어머니는 이 말에 주저하셨다. 또 반박을 하셨군요.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든 어차피 잘 챙겨 먹이고 남편을 잘 보살펴 생각만 하세요. 너는 그만하면 우리 민식이와 함께 집도 얻었고 이제 21번 돌리고 살아야지. 어머니,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멀고 아기도 가질 것이고 집도 전세해서 더 확장시켜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쟤와 함께 살면서 자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힘들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전달받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어머니, 이 정도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차례로 말씀드렸고 그 말의 결과는 남편의 화가 돌아왔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짜증을 내던데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가르치듯이 말했다며 진짜 왜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당신에게 많이 말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엄마에게는 말 안 했어요. 내가 뭘 가르치든 말해. 피곤하니까 절로 나와봐 좀. 여기까지 말다툼하기 싫어. 같이 일하는 아빠의 직원들이 보기도 창피했고 이런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듣고 성이 안 풀렸는지 이후에 반찬을 갖다 주셨지만 뭐랄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우리 엄마에게만 조금 털어냈어요. 엄마, 정말 이런 건 못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갖다 주신 반찬은 아주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저번에 어머니 집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 보니까요. 치워져 있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한 것이야. 행주도 얼마나 안 빨았는지 오늘 보내주신 관창통도 뭐가 안 닦여서 딱 봐도 너무 더럽고 어떻게 이래? 아이고, 그럴 거 그냥 안 갖다 주시는 게 좋은데 어떡하냐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하겠죠. 진짜 지저분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유가 확산돼.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자기, 나오면 더 넓은 집에서 산후조리받으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생 기념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니. 실제로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시댁은 25평인데 우리는 20평이지만 좀 더 작은 집이거든요. 근데 넓으면 뭐가 있어요? 쾌쾌하고 냄새나고 물가에 있는 물건들은 다 거실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나물과 조림 반찬들을 계속 가져다 주셨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건 맛이랑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남편도 잘 안 먹고 저도 늦게 오는 날에는 못 먹은 채로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찬들도 다 버리게 되고 죄송해서요. 뭐라고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안 해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대차게 끊으셔서 처음에는 뭐가 마음이 안 드시나 싶었는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테 전화해서 엄마 울고 싸우고 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엄마 울고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났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이랑 며느리 먹으라고 놓인 내가 힘들게 반찬 만들어준 거잖아.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당신은 왜 안 먹어?
뭐라고? 당신도 안 먹고 손도 안 되잖아. 왜 나만 건드리지 않는 듯이 이렇게 억울하게 말해? 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어머니가 주신 그 미나리가 뭔가 먹고 채워야 당신도 아나요? 나는 그 미나리를 둘째 대신 주어 채다가 이틀 연속 화장실 앞에서만 살던 거예요. 그날 출근도 못했고 와. 그렇게 갖다 붙인 거야? 저는 남편과 다투고 나올 수 있었는데 공장에 오니 일도 집중이 안 되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당신은 내게 했던 말대로 정말 제 얼굴을 마주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빠께서 한번 김서방을 불러오라고 할까? 그쪽도 자꾸 어른인 척하네요. 나 헤어지려다 애들 사이를 다 휘접히니 나도 한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잊을 거야? 어른이 나서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질렸어. 대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싫지만 남편이 더 싫어졌어. 아빠, 나도 진짜 실망했어. 한창 여기 살 때는 그렇게 아버님 거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사도 잘 안 하고 휙휙 지났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이 툭 나와가지고 저번에는 나한테 무슨 급여 얘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성과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빠한테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말라서 못하거나 안 되니까 지금 내 덕에 부자 거친 건 있지만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처리할지 모르고 무슨 성과급인지도 애초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점점 남편을 너무 괴롭히게 여겼어요. 둘은 평소에 많이 대화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일 얘기도 누구에게 하게 되는 등 좁고 좁은 공장 한켠에서 살던 때보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어요. 마음이 허해져서 결혼 생활이 맞나 싶던 차에 남편은 갑자기 역할을 바꿨어요. 간만에 우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을 모시고 여기 금교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괜찮은 밥집과 카페들이 있더라고 해요. 갑자기 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지 이렇게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경을 쓰나 싶었고 그래도 요즘 두 분은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부터 건에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걱정하시던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긴 했지만 엄마도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억지로 맞춰주셨고요. 우리 사위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맛있는 떡값도 대접받고 수연이랑 위도에 좋은 구경 해볼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썩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큰 변화는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은 그 문제가 걱정돼요. 전부터 느꼈는데 장인이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도 식사하는 내내 감사하다는 말씀이 없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요. 엄마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좋은 것만 기억해봐요. 이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한숨만 쉴래요. 그렇구나. 다음에 함께 엄마랑 다 같이 여기로 오자고 진정으로 원했어요. 엄마와 함께 오고 싶었지만 제가 장인분들을 모시고 먼저 왔어요. 제와 비슷한 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미리 와 있었거든요. 어디에 계세요? 어머니랑 다시 같이 오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선 나가서 엄마께 어떻게든 시간을 내라고 예약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와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다른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몰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애를 하셔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왜 항상 아들에게 말씀하시는지요.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싸우게 될 텐데요. 그리고 엄마가 전화 기회도 없이 며느리를 불러내지 않고 집에 오지 못하게 방해를 주며 제게 뭔가를 바꾸라고 하는 태도로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냉전이 더 커지고 있어요. 심해졌어요. 헌데 갑자기 우리 집 친정 쪽에 밥을 사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내주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장단도 맞춰주어야 해서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듣기 싫은 말들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식이랑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정말 즐겁다. 민식아, 이것 먹어봐. 이거 아주 딱 맛있을 것 같아. 알 터트려서 밥이랑 싹싹 볶아 먹으면 우리 어머니는 간장게장 먹으러 가시고 간혹 본인 아들 것만 다 발라주면서 나는 관심도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은 거 하나 먹으라고 했는데 잡아채다 너는 가만 보면 깨작깨작 먹는 거야? 그렇게 살고야 먹으면 주인이 싫어해. 옛다 민씨가 야무지게 발라먹어. 그래서 저도 같이 먹게 되면서 좋았어요. 감정이 생길 리가 없었고 다니는 내내 표정 관리가 봐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도 어머니는 그걸 갖고 트집을 잡으시며 맨날 그렇게 얼굴이 상이냐? 마누라가 돼서 얼굴이 확 트여 있어야 남편 키도 살려주고 사업도 잘 되는 거지? 왜 당신 뭐 마음에 안 들어와서 밥도 먹고 경치 좋은데 왔는데 왜? 라고 했어요. 나는 그래, 아니야. 저기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나 봐요. 그러게, 아까 그렇게 허겁지고 먹더니 내가 봐도 취할 것 같더라. 안체하는 게 용하지 않아요. 이날 저는 괜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녁 내내 고생했어요. 마리씨가 된다더니. 하여간 편하지도 않은 자리였고 당연히 취할 만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부터 저에 그렇게 걱정했다고 신경 쓰인다며 집에 오셨고요. 이날 집을. 어머니, 너 정말 괜찮잖아. 굳이 오실 필요 없어. 누워서 쉬면 돼.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뭘 좀 만들어줄 테니까. 민씨랑 아저씨도 굳이 굶어야 되냐고. 어머니는 죽을 듯이 심신을 끌려주신다더니 냉장고 속에 방치된 본인의 반찬들을 보고 기겁하셨대. 남편도 안 먹고 제가 몇 번 정리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했던 반찬들이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준데 왜 안 먹냐고. 여기 입이 나만 있냐고. 당신도 손도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먹을 테니까 그냥 더 언어 이거 치워봐 이러려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잔뜩 싸온 거야? 기가 혀. 막혀있던 반찬들은 한 2주째 방치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치우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식사하는 날도 없어서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고 길게 날뛰마시며 아플 것 같아 안방에 누워 계신 저에게 방을 활짝 열고 따져가시고요. 심지어 고무 장갑까지 끼고 반찬들을 들고 오셔서 제가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좀 봐봐. 세상에 내가 새로 산 예쁜 것들을 묻히게 해놓고 다시 주었는데 이게 뭐냐? 어머니는 너무 아픈데 일단 두세요. 나중에 치울게요 라며 말씀하자 저 좀 속 아파서 그러자 어머니는 방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진짜 냉장고 문이 부서지고 유리 밀폐용기들이 다 깨지며 음식물을 정리하시다가 결국 본인이 다 정리하셨어요. 버리긴 했지만 방 안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반찬 다 해와라. 나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말짱 먹으라고 하신 반찬을 버렸어요. 반찬을 너희들이 먹을 거면서 내가 먹게 될 것도 함께 해서 가져와. 그래야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먹겠지? 아주 참기 힘든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다 뒤집고 싶은데 참아야 했어요. 이때도 위안이 스러워 답하기 힘들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그냥 가시더군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했던 일에 대해 되짚어 보셨나요? 너무 서운할 정도예요. 당시에 공장에서 알바생을 급하게 추가로 몇 명 고용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네요. 안 나요. 그 정도로거든 양과 돌아가면서 식사했던 것도 기적적으로 시간을 빼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반 만들기라니. 저는 안 했고요. 그걸 시어머니 복 남편이 더군요. 엄마가 반찬 언제 해오냐고 묻는데 먹을 게 없대. 그날 엄마가 말하고 갔는데 왜 당신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나랑 어제 같이 야근한 사람이 잘도 입에 올리는 말이네. 그렇게 반찬해야 들리고 싶으면 당장 당신이 팔 걷어붙이고 해. 아니면 이 산더미 같은 서류들 발주 나온 거 체크하는 거랑 오가 일들 당신이 할래. 어제 알바생이 실수해서 일 크게 저지른 거 당신 손으로 나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남편은 일적인 얘기로 뭐라 하면 입 다물더니 이제 아주 기고한장해서. 같이 따져보자면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진짜로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어지간히 우스꽝스럽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말은 뭘 듣는 거야? 네 하고 핑계하면서 다 무시하면 끝이야. 다 짜증났어. 도 때려줘야겠다. 이제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할 거야? 뭐라고? 아니, 일 손 바쁠 때 크게 뭘. 진짜 헛소리 좀 하지 마. 근데 남편까지 강경하게 나오면서 자기 엄마한테 맞추려고 억지로 리더라고? 그 놈의 며느리 돌이 진짜 못 견디겠는가? 오늘 엄마가 집에 좀 들르러 가는 길에 들려야 돼. 나도 일을 빨리 마치고 나올 테니까 당도 좀 맞춰서 다 와. 저는 오만장을 찌푸리며 종일한 후 일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은 채로 시댁으로 이동했어요. 벌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아주 엄숙하게 앉으셨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통보를 하셨어요. 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너는 내가 반찬을 가져오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는 애로 보여. 직접 보고 얘기하려고 불렀던 조문관 김장할 거니까 너도 알아둬. 일이든 뭐든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매우 바쁘신 때라서 정말 안 돼요. 공장에 정신도 없고 우리 집은 대출 때문에 다달이 나갈 때도 많아요. 일부러 미뤄둔 건 아니라서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럼 나는 누구랑 김장을 하겠나? 내가 대체 얼마나 결혼을 했는데 몇 년째 면을 납시고 어떻게 살아왔어? 이전까지도 김장 안 하고 시모님한테 받아 살았어. 드셨다고 갑자기 바쁜데 우리 새집 벗고 돈 돌아갈 때도 더 많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가슴에 연신 두드려가며 답답하다고 울상을 지으시지만 저는 고분고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춰드리면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기왕 욕 먹을 거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하하고 하는데 저는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보고 먼저 가라더군요. 당신 먼저 가. 나는 엄마랑 좀 이따가 갈 테니까 뭐야 알았어가. 그럼 아차는 두고 너 찾을 일 있어? 아니, 나를 여기 지금 데려다 놓고 나보고 아래 버스 타고 가라고 그 말을 해놓고 옆에서 여전히 억울해 죽겠다고 인상 쓰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갑자기 짜증이 나서 도망치려 했는데 얼른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도 지쳐서 누워 있었더니 조금 잠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공장에서 오는 줄 알았지만 남편이셨어요. 여기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김치통 좀 들고 올라가 주세요 라고 하셔서 김치통? 뭔 김치통이길래 그거 써야 할 때가 언제죠? 엄마가 걔를 데리고 가라고 해서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힘들게 집까지 왔어요. 차에서도 힘들어서 그걸 올리는 것까지는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김장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뭐죠? 그러자 남편은 차분히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저는 노릇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나 원래 몰랐는데 첫 김장은 초과해서 받아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엄마는 그동안 며느리가 전혀 없었으니까 식구 모습인 거 하나도 홀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지요. 이번에 마음 좀 모아 함께 해보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계속 싫다고 한 것은 맞지 않나요? 그러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화가 나서 뛰어넘어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라거나 엄숙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건지요. 지금 여기서 계속 기다리게 할 거예요. 계단을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화를 냈냐고. 어차피 장모님도 긴장한 것을 봤잖아요. 저번에 식사하러 갔을 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이상은 못 참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려고 씩씩하게 했는데 결국 남편은 낑낑거리며 들어왔어요. 기어이 그걸 들고 올라왔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그런데 팔에 손을 올리고 기가 막혀서 그 물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현관에 뻘건 김치통을 하나씩 툭툭 올려놓더라고요.
그 모양새가 그날따라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저걸 그대로 갖고 와서 시어머니 부하처럼 저한테 명령하는 남편도 이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에게 그 김치통이 존재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낳은 괴물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준 존재인가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 그 정도로 내가 예민해졌어요. 일이 좋아, 내게 주세요. 지금 여기서 5분 만에 그 자리를 채우겠으니까. 엄마한테 갈 일은 없어요? 뭔 소리야? 여기서 뭘 어떻게 채우는데 나는 그대로 그 김치통 중에서 두어 개를 거리면 무거워서란다. 물을 확 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구 손으로 옮겨 담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가구들이랑 있는 곳을 아니, 잠깐만. 당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지금은 거기 문을 열어 며칠 전까지 가구들을 손보고 남은 김치통 안에 가겨고 있었거든요. 얘야, 말 좀 해줘. 뭐 하냐고? 나는 당장 말고 일어나서 남편을 만나야 해요. 돌아봤어요. 양라고 했어? 지금까지. 입다 말고 아무것도 안 알아들 인간이 우리 집 구하고 살 만해지니까 진짜 배는 게 없지. 하다.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디 처가에 내가 당당히 김장을 해서 가져오라고 해. 뭐 결혼하고 첫장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주제가 되나. 야, 너 지금 그 비워라 좋은 말 할 때 자꾸 나한테 야야거리니까 너도 야, 니니 거리면서 말할 거야. 너야말로 저 앞에 갖고 온 김치통 싹 가지고 안 나가면 나도 안 참아. 지금과 힘들게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너보다 더 늦게 일하고 들어오는 마누라한테 새삼 살림이며 밥해박이 김장까지 우리 집에서 해오라고 구구절절 남편이 하기 힘든 말만 제가 있더니 요 근래 당신 하는 짓거리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오냐? 제 자녀와 결혼한 제 잘못을 인정하여 신우로 나가서 공공장에 일하며 대출도 같이 받아주고 현재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시어머니의 관대함이 실은 무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지나친 것 같아요. 지려고 할 때 자신이 한 이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도리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비난하는 자해를 그만두어야 해요. 이제 당신이 나이보다 7살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존중을 해야 하고 부모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제까지의 것은 당신의 두 번째 경고예요. 만약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가져와서 반드시 그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신과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까지 준비해둔 후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미친 짓을 했으면 그런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걸 보았더니 남편도 약간은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리고 지금 여기 톱밥이 흩어져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이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이걸 해결하겠어요. 김치통들 말고 좀 보내주실래요? 나 진짜 당신과 당신 엄마한테 진짜 질려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결과 여기까지 왔는데 아차 참,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게 더 낫겠네. 그렇게 되면 경쟁사 가구 공장이 더 낫겠어요. 당신과 어머니 덕분에 다 못하게 돼요? 먹을래. 지금 그런 식으로 화를 풀며 김치통을 빈 채로 내 동에 놓자 남편은 자신이 뭘 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거기 제껴 있는 것인지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의 관계는 정말 모자라서 함께 식사한 후 나를 괴롭혀왔는데 공장에서 일을 끝낸 후 며느리 역할을 하는 건 살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과 어머니를 내버려 두는 게 더 좋겠다는 식이었어. 집 대출도 아직 갚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 할 줄 아는 모양이었어. 그렇게 나를 괴롭혀 남편은 어설프게 제게나 하며 놀러가려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거절하자 어이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어. 나는 야근을 해오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원더우먼이 아니고 지금은 당신보다 배 이상 돈을 벌어 공장을 이끌고 있지만 생활의 요람에 들어간 나의 위치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 밥에 김장까지 할 거면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김장 같은 소리를 하며 이러고 앉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목수집에서 딸이다. 왜 톱밥이나 쳐다봐? 여자 남편은 아주 눈치가 빠르게 태도를 확 굽혀보면서 달래려고 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고분고분하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여차하면 이혼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좋아. 그럼 이혼은 넘어가 주지만 대신 나도 요구사항을 한 트럭 전달할 테니 잘 들어. 그리고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 출입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내가 관여하면 이혼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꾸 돈이 남아돌면서 이런 점을 한 가지 버리는 것 같으니까 경제적 결정을 모두 내가 하고 가계부를 다 나에게 넘겨? 당신의 월급에서 일부만 지금 생활비로 주고 있잖아.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말해봐. 전부 오픈해. 아니, 왜 이래? 왜 자꾸 싸움을 크게 만들어? 싫지 않겠지?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일인데 그니까 못 견디겠어. 그럼 이혼하자. 나 진짜 이혼해야 내가 숨 좀 쉬고 살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마구 쥐어뜯듯이 잡고 난리도 아니더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속내가 나오는 법이에요. 이런 공상 따위를 하고 있었으니 저 우습게 보고 괴롭혔지. 아,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고. 아, 좋은데 대신에 재산은 나눠야 된다는 거 잊지 마. 여기서부터는 나도 더 지저분하게 말하기 싫으니까 집이랑 공장 모두 서로 기여도 생각해서 반으로 싹 나누자. 생각해보니 웃기네. 왜 공장을 나눠야 하는지. 당신의 명예자가 어떻던 결혼은 재산이자 부부 공동의 기반을 통해 쌓아온 것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해. 이해가 안 돼. 결혼하러 가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것이었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것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눠? 그러니 나누자고 하니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말을 막아놨어. 더듬더듬 나오다 보니 인광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네.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한 대로 다 받는다는 것을 보니까 살아오다가 참 짜증나는 일도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네. 이렇게 똥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왜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신, 우리 아버지의 공장 한정을 내가 명의자로 하려 할 때 어머니가 쫓아와서 공장을 망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가서 넘겨받아 우리 민식이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도 그때 이따금 불평하듯 쳤는지 얼굴에 피가 마구 터진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극악한지 알 수 있었으니 나는 결국 아버지를 따름으로 선택했고 당신과는 저와는 단지 동료일 뿐이야. 지금도 동료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돈을 쓰고 서로 모르게 살자고 말했었는데 결국 돈이 사라지고 어디를 사용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돈을 감출 생각인가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이번 달까지 맞춰 끝내자.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 나도 그동안 진정한 마음은 다 돌아와 있었는데 계속 참고만 있었어. 이제 손을 대면 금방 처리될 거고 당신도 우리 공장 명의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술술 흘러나오는 걸 보니 생각은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남편은 이때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집을 나눈다 해도 얼마 안 되겠지요? 가족의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던 중 남편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적당한 월급을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부에서는 이야기가 오나 맘이거나 당연하지 않은 월급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판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마음이 아프고 언짢아하여 일부러 틀어진 언행을 보이는 등 역량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오해하거나 자기만의 이득을 노리며 나쁘게 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어머니는 결국 흥분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분명한 말들을 전달하며 김치통을 다시 물리적으로 짊어지게 해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진행했고 친정에서도 전해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서 넘어갔다는데요. 어머니는 이혼이 진행되기 전에 제게 어떻게든 뵙겠다고 하셨는데
아빠가 전화해서 뭔가 세게 말씀하신 모습이에요. 저는 말없이 그냥 좋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는 체면 맺는다고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한테 한 짓거리를 생각하니 더욱 욕을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아무튼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아빠의 사업도 도와주고 그 남편의 이름을 쓰고 싶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사람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데 힘들게 5년을 살아온 시절로부터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느껴지는 효도의 강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숨막히고 가끔씩 우사가 치밀어 올라요. 저도 이곳에 털어놓았으니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치워버리고 깨끗이 닦은 책상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작업하며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작업을 함께 듣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